어머니, 주무시나요? 아니면 불 끄고 자리에 누웠는데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고 계신가요? 오늘 하루도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가족들 챙기느라, 집안일 하느라 종종거리며 보낸 하루 끝에 따뜻한 밥 한 끼는 잘 챙겨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녁 식탁 풍경은 어떠셨나요? 저녁 7시 무렵 거실에는 텔레비전 소리만 웅웅거리고 식탁 위에서는 달그락달그락 숟가락이 밥그릇 긁는 소리만 유난히 크게 들리진 않으셨는지요. 앞에 앉은 그 사람, 내 남편. 무려 30년을 한 입을 덮고 산 사람인데 오늘따라 밥 먹는 그 모습이 참 낯설게 느껴지진 않으셨나요? 분명히 내 남편이 맞는데 가끔은 길 가다 마주친 타인보다 더 멀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밥은? 국 좀 더 줘. 잘 먹었어. 오늘 남편과 나눈 대화가 혹시 이 세 마디가 전부는 아니었나요? 분명히 같은 공간에 있고 같은 반찬을 집어먹고 있는데 마치 투명한 벽이 우리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 같은 기분. 차라리 시원하게 싸우기라도 하면 속이라도 풀릴 텐데 이제는 싸울 기운도 없고 따져 물을 의욕도 없어서 그냥 무거운 침묵을 택하곤 합니다. 남편은 밥그릇을 비우자마자 소파로 가서 텔레비전에 시선을 고정해버리고 나는 싱크대 앞에서 그릇 부딪히는 소리를 내며 홀로 설거지를 합니다. 거실에 앉은 남편의 그 좁은 등이, 축 처진 어깨가 왜 그리 낯설고 멀게만 느껴지는 걸까요? 어머니, 우리가 젊은 날 꿈꿨던 노년의 모습은 이런 게 아니었잖아요. 나이가 들면 나란히 앉아서 과일도 깎아 먹고 오늘 날씨가 참 좋았지 하며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는 모습, 동네 산책이라도 같이 하며 늙어가는 것. 그게 그렇게 큰 욕심이었을까요? 지금 흐르는 이 집안의 정적이 편안한 휴식이 아니라 숨막히는 감옥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문득 서러워집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일까? 나는 지난 30년 동안 누구랑 살아온 것일까? 그런 생각에 가슴 한구석이 텅 비어버린 것 같은 밤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지난 세월 참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30년 전 그날을 기억하세요?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사랑하겠다고 맹세했던 그 결혼식장 말이에요. 그때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만으로도 배가 불렀고 이 사람과 함께라면 단칸방 라면 한 그릇도 행복할 거라고 믿었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 어땠나요? 우리는 사랑하는 부부로 사는 시간보다 삶이라는 전쟁터를 함께 헤쳐나가는 전우로 사는 시간이 더 길었습니다. 아이들 낳고 기저귀 갈고 학교 보내고 남들만큼 가르치려고 아등바등 살았습니다. 남편은 밖에서 돈 벌어오느라 상사 눈치 보며 전쟁 같은 하루를 보냈고 어머니는 집안에서 또 밖에서 아이들 건사하고 시댁 챙기느라 또 다른 전쟁을 치렀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가 아니라 가정을 지키는 공동대표 같았습니다. 자식농사라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 위해 똘똘 뭉친 동업자였던 거죠. 여보, 애 학원비 냈어. 이번 달 생활비 좀 부족해. 당신 술 좀 그만 마셔. 애들이 보고 배워. 우리의 대화는 늘 기능적이었고 해결해야 할 문제들 뿐이었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묻는 질문은 사치였어요. 당신 오늘 마음은 어때? 당신 꿈은 뭐야? 이런 질문은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 뒤로 밀려났습니다. 그렇게 10년, 20년, 30년이 훌쩍 흘렀습니다. 이제 아이들은 다 컸다고 제 둥지를 찾아 떠났습니다. 치열했던 전쟁이 끝난 겁니다. 시끌벅적했던 집은 조용해졌고 덩그러니 우리 둘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둘만 남고 보니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우리를 묶어주던 아이들이라는 공통 주제가 사라지니까 서로가 너무 낯선 거예요. 남편은 평생 일만 하느라
감정을 나누는 법을 잃어버렸고, 어머니는 평생 가족만 챙기느라 내 감정을 돌보는 법을 잊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틈마루에 앉아 계신 어머니의 마음이 이토록 헛헛한 겁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건 단순히 대화가 아닙니다. 서로를 향한 호기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저 사람은 요즘 무슨 생각을 할까? 당신은 요즘 어디가 아파? 이런 궁금증이 사라진 자리에 차가운 침묵만이 먼지처럼 뽀얗게 쌓여버린 겁니다. 누구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너무 열심히 산 탓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머니, 솔직히 말해서 그냥 말 없는 남편, 무뚝뚝한 남편, 거기까진 참을 수 있습니다. 원래 성격이 그렇다, 경상도 남자라 그렇다 하며 넘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 마음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내가 아플 때입니다. 몸이 으슬으슬 춥고 열이 펄펄 나는데 손가락 하나 까딱할 기운도 없어서 방에 누워 있는데 거실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고작 이런 말일 때가 있습니다. 밥 없어? 나 배고픈데. 이런 말을 들을 때 어머니, 정말 억장이 무너지지 않으셨나요? 남이라면, 지나가는 이웃이라면 차라리 아유, 어디 아프세요? 약은 드셨어요? 하고 빈말이라도 걱정을 해줄 텐데 평생 밥해 먹이고 옷 입혀준 내 남편이 내가 아파서 끙끙 앓는 것보다 본인 배고픈 게 더 급해 보일 때 그때 느끼는 그 비참함과 서러움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 집 식모였나? 내가 쓰러지면 이 사람은 눈 하나 깜짝할까? 내가 죽고 나면 이 사람은 내 빈자리보다 밥 해줄 사람 없어진 걸 더 슬퍼하진 않을까? 아픈 몸보다 마음이 더 시려서 눈물이 베개를 적십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여기저기 고장나고 마음은 약해지는데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내 편이 아니라 남의 편도 아니고 그저 차가운 벽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지독한 고립감을 느낍니다. 어떤 어머니가 제게 그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김 실장님, 차라리 혼자 사는 친구가 부러워요. 혼자면 기대라도 안 하지. 옆에 사람이 있는데 없는 사람 취급당하는 게 그게 사람을 말려 죽여요. 라고요. 맞습니다.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고독은 혼자 있을 때가 아니라 함께 있는데도 철저히 혼자라고 느껴질 때라고 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어머니의 눈가에도 혹시 물기가 맺히진 않았나요? 그동안 누구한테도 말 못하고 가슴 치며 삼켰던 그 눈물 말이에요. 자식들한테 말하자니 아빠 욕하는 것 같아 싫고 친구들한테 말하자니 제 얼굴에 침 뱉기 같아서 꾹꾹 눌러왔던 그 서러운 말입니다. 어머니, 이제 흐르는 눈물을 닦으세요. 제가 직접 손수건을 건네드릴 순 없지만 진심을 담아 마음으로 닦아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남편이 밉고 야속하고 너무나 낯설다는 것을요. 그리고 예전 신혼 때 같은 알콩달콩한 사랑은 이제 와서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도요. 억지로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죽은 불씨를 다시 살리기엔 우리 둘 다 너무 지쳤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머니, 우리가 이 지독한 낯설음을 견디고 남은 생을 조금이라도 덜 아프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마음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바로 연민입니다.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 짠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오늘 밤 잠든 남편의 얼굴을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검은 머리는 온데간데 없고 휑한 정수리와 깊게 패인 주름살이 보이실 겁니다. 자식들 키우겠다고, 처자식 먹여 살리겠다고 밖에서 굽신거리고 하기 싫은 일 억지로 하며 버텨온 세월이 그 얼굴에 다 묻어 있습니다. 말주변이 없어서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배우지 못해서 이제 와서 아내에게 다가가고 싶어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저렇게 뚱하니 앉아있는 늙은 남자. 식탁 앞에서 스마트폰만 보고 있는 그 모습이 밉지만 사실은 그 사람도 외로운 겁니다. 할 줄 아는 게 일밖에 없었는데 일을 놓았고
대화할 줄 아는 사람이 아내밖에 없는데 아내 눈치가 보이고 그래서 저렇게 겉도는 걸지도 모릅니다. 어머니, 우리 이렇게 한번 마음 먹어봐요. 저 사람도 참 가여운 인생이다. 내가 밥 한 끼 안 챙겨주면 라면 하나 제대로 못 끓여 먹는 저 무력하고 늙은 남자가 내 남편이라서가 아니라 그냥 한 인간으로서 참 짠하다. 그렇게 마음을 조금만 돌려 먹어보면 어떨까요? 기대를 버리면 미움도 조금 옅어집니다. 당신은 왜 내 맘을 몰라줘? 라고 소리치는 대신 그래, 당신도 늙느라 고생이 많소 하고 마음으로 툭 놓아버리는 거죠. 우리는 이제 뜨거운 사랑으로 사는 부부가 아니라 서로의 늙고 병든 몸을 지켜봐주는 마지막 생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인생의 마지막 룸메이트로서 적어도 서로가 밥 굶지 않고 아프지 않게 지켜봐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30년의 의리를 지키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밤은 남편의 등 돌린 빈모습이 나를 밀어내는 미운 벽이 아니라 비바람 맞으며 깎이고 작아진 초라한 언덕처럼 보이기를 바랍니다. 그 언덕에 기대어 쉬진 못하더라도 그저 바라보며 그래, 너도 고생했다 한마디 해줄 수 있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머니 자신을 위해서도 한번 쓰다듬어 주세요. 그 낯선 침묵 속에서도 가정을 지키느라 30년 동안 참 애썼다. 너 정말 장하다. 하고 말이죠. 부디 오늘은 마음 편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는 엄마의 툇마루였습니다.